네, 헬로차이나 하나대투증권 김호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어 뵙습니다. 오늘 또 중국 이야기 들려주셔야죠. 어떤 쪽 이야기 해볼까요? 예,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 소개시킬 종목은 아마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뜨거운 종목인 중국 남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종목이지만 공교롭게 헬로차이나에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뤄지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국 남차, 상해보다도 홍콩에 있는 중국 남차를 저는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이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유 기업 합병 이슈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조정 없이 지금까지 올라간 데는 합병 소식이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겁니다.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중국 국유기업 숫자를 앞으로 5년 사이에는 30개에서 50개로 통폐합한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의 양대 고속철 제조사인 중국 남차와 북차의 합병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철도, 해운, 에너지, 철강, 통신, 중공업 등 주요 기간 산업에 있어서 합병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력 쪽에서는 중국 전력투자그룹과 국가핵전기술회사가 지난 3월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합병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철과 중국 철도건설은 거의 합병이 공식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 쪽에서는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텔레콤의 합병설이 있는데 아직 이 회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중국 남차 북차도 초기에는 기업들이 부인을 했거든요. 곧 이 기업들로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이런 시장의 기사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그 증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중국의 증감위에서는 상장사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산 매입 시 주식 3호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을 현재 25%에서 100%까지 확대를 했고요. 은행관리감독위원회에서는 은행권의 기업 인수합병 자금 대출 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즉 이제 증권 쪽과 은행 쪽이 모두 그 합병을 도와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이 더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에 대한 대장주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남차와 중국 북차입니다. 이 대장주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1대1로 사업의 본격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대1로 사업은 중국 중철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는 이제 1대와 1로의 합성어입니다. 1대는 이제 신시크로드 경제벨트, 1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데요. 1대는 이제 육상, 그리고 1로는 이제 해상을 통한 이제 그 프로젝트입니다. 1대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에 카자흐스탄 방문 시에 신실크로드 경제지대를 최초로 언급을 했고, 중국 시안부터 우르무치, 중앙아시아, 이스탄불, 뒤스부르크를 연결하는 이제 그 긴 육로입니다. 이런 이 1대1로 1대 작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수건 사업이 서부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한 유라시아 기반의 거대 경제시장을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전인대와 보아 포럼에서 AIB와 함께 1대1로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미래대 전략을 다시 한번 천명했는데, 이로써 1대1로란 단어가 불과 몇 달 전만에 생성했지만 지금은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원래 1대1로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구상에 그쳤다는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1대1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대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620억 달러의 투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아마 제일 먼저 파키스탄이 이 수혜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에 그쳤던 1대1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파키스탄과 관련된 이슈는 또 최근에 나왔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서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 파키스탄에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1대1로 관련해서 월요일에 저희가 한번 또 구체적으로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 양회 이후에 1대1로 세부안이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 증시도 이후에 계속 강세였고요. 그런데 그 세부안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1대1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다,
정도까지 나왔지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뭘 하겠다 아니면 합의한 내용이 뭐다 이런 거는 아직 없더라고요. 진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은 1대1로 사업이 워낙 큰 규모고 여러 국가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슬로건이자 구상에 아직은 그쳤었는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이나 그 계획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점점 구체화되고 본격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철도 관련된 중국 중철이라든가 중국 남차 북차가 시장에 기대를 모으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남차가 정말 큰 시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헬로차이나에서는 추천은 안 됐었지만 헬로차이나 개편하고 저희가 연말이었나요? 회식을 했을 때 이 얘기 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MTS에 관심주로 넣어뒀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뭐 시장에서 아주 큰 관심이었고 대단한 시세였는데 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홍콩 H주로 좀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관점에서 중국 남차도 오늘 역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남차를 보자라고 추천을 해주시네요. 자, 중국 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철도 산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 사업이 대부분 흑자이고,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 이제 주요 도시 간의 제2, 제3의 고속철을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중국의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고속철 이용객 수는 2014년 기준에 9억 명을 넘어서 전년도기 대비 35% 증가했는데요. 현재 전체 철도 이용객 중 고속철 이용객 비중이 2007년 5%에서 지금은 38.5%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속철이 주요 교통수단이 됐고 굉장히 일상화된 교통수단이라는 중국에서 일상화된 교통수단이라는 거겠죠. 워낙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도 그렇고 시민의 인식도 더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8천 위안을 투자해서 8,427km의 노선을 건설했고요. 앞으로의 철도 연장 계획 사업을 보게 되면 19,500km 정도가 되는데 1km당 투자액이 약 2억 위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간 한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위안으로 7천억 위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5년간 한 4조 위안 정도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이 중국의 철도 산업은 고속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 성공한 기술력으로 세일즈 외교를 벌이는 등 해외 사업 비중이 20% 이상을 달하고요. 최근에 1대1로 사업이 구체됨에 따라 고속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최대 고속철 제조업체 이제 남차 북차가 합치게 되면서 글로벌 최대 고속철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이 고속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인데다 1대1로 정책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세계 최대 고속철 업체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합병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합병 이슈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합병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초기에 국유기업의 성장 전략을 동일 업종에 대해서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여러 개를 만들면서 그들 간의 경쟁을 하며 성장시키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최근 전략은 이미 글로벌 상위권에 이미 그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상위권 1, 2위를 하는 동종 업종의 국유 기업을 합병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유기업 재편 방안이고요. 지금 남차, 북차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첫 번째 케이스인데 2014년 2개월 가량의 거래 정지 이후에 합병안을 발표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상승을 했는데 합병안 발표 이후 거래 정지 재개 이후 5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로차이나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의 중국 남차, 북차가 소개가 안 됐던 거는 그만큼 너무 이제 많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상으로 더 매력적인 중국 중철이라든가 중국 교통건설 등을 추천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중국 남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국 남차에 대한 분위기가 중국 중철로 좀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미 합병은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 합병설이 들어오는 기업들 위주로 매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간 조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그런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남차에 이 홍콩 상장돼 있는 중국 남차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중국 남차, 중국 부차를 흡수 합병하는 구조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 중차라는, 이제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남차, 중국 북차의 주식 교환 비율은 1.1대 1로 중국 남차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중국 북차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 남차, 북차, 이런 이제 그 합병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말고 실질적인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2014년 기준 남차와 북차는 지난해 각각 53억 1,5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9,400억 원, 북차는 54억 9천억 원, 조금 더 북차가 실적이 좋았는데요.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약 30% 급증한 수치임으로써 고속철이 얼마나 고속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1대1로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을 특히 위주로 오늘 좀 찾아와 주셨다고 하셨는데, 종목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중국 남차나 중국 북차도 있었고, 또 이제 M&A가 기대되고 있는 중국 중철이나 중국 철도건설,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지금 진입할 수 있는 1대1로 정책 수혜주 가운데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홍콩의 중국 남차를 가지고 와주셨다는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대1로 정책 자체가 앞으로 한 30년 이상 진행되는 정책이잖아요. 35년간의 정책이다. 이렇게 그 리포트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주가 자체가 그런 이제 그 중국의 고속철 브랜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이 기업이 굉장한 큰 성장을 하는 것들을 모두 이미 기대감을 많이 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 수준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남차, 홍콩과 상해 동시 상장되어 있는데, 상해는 아무래도 중국 본토인들,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하고 거래를 하실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과열 현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실적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큰 규모의 실적이 예상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중국 남차를 갖고 온 거는 1대1로 사업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 가장 크게 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는데 꺼려지는 상황을 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단계인 중국 중철이나 중국 철도건설, 중국 교통건설을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제 패널분들께서 많이 추천하셨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중국 남차에서 중국 중철, 즉 중국 고속철 제조업체가 아닌 철도 건설 업체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남차에 대해 다시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 한번 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매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보여졌을 때, 그러면 많이 오른 중국 남차보다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조금 그거보다 상승력이 더 있는,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홍콩의 중국 남차를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고요. 투자 포인트 역시 합병 시너지 부분이죠. 첫 번째는 중국 남차 북차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가격 경쟁, 저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을 했으니까 기술력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두 철도 고속철 제조업체가 합병함으로써 최대 글로벌 고속철 제조업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합병에 대한 시너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합병에 대한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한 시너지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중국의 고속철이 이제 포화 상태이고, 그리고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그 넓은 길을 뭐로 가겠습니까? 고속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남차, 홍콩거래 상장된 중국 남차의 밸류에이션 상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상해에 상장된 중국 남차, 북차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홍콩거래 상장된 중국 남차, 북차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약 30%, 40% 정도 가격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차의 과열 국면이 어느 정도 중국 중철로 넘어간 상황에서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중국 남차의 가격이 재상승 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남차의 그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면 중국 남차, 북차 지금 많이 오른 가격에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보잉사를 능가하는 시가총액이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중국 남북차 고속철을 제조하는 회사가 보잉이라는 최대 글로벌 항공기 제조 회사를 능가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이라는 걸 냉철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능가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의 거품 혹은 이제 이 가격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잉을 능가할 수 있다고 하다면 장기적 관점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남차 북차가 합쳐서 보잉의 시가총을 넘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관망하면서 조정 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남차의 차트입니다. 역시 거래 재개 이후에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차트상으로 중국 남차 항해 거래 상장된 중국 남차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는 상황에서 15 홍콩 달러 정도의 현재 가격이 위치되어 있는데 15 홍콩 달러제 밑으로 깨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 진입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중간값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에서는 조정이 충분히 50%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22 홍콩 달러,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지난 이제 그 거래 재개 시의 그 고점인 13 홍콩 달러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15 홍콩 달러 수준이면 부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 상의 부담이 상해 중국 남차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죠. 네네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답변을 해주세요. 1대1로 정책이 정말 성공할까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브랜드에 고속철이 깔리면서 1대1로 정책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1대1로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상 안에 불과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 간의 일이고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를 끌고 가는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봤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움직임은 이거를 기어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B인데요. AIB가 이 1대1로의 사업에 이제 밑거름이 될 것이 이제 자명하기 때문에 AIB에 대한 이 세계적인 국가들의 반응을 봤을 때 1대1로 사업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대1로 산업에 있어서 이 철도가 깔리고 그리고 그 안에 고속철이 운행된다고 봤을 때 중국 남북차의 장기적인 성장성은 지금의 과열 국면이 과연 그냥 단순한 거품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남차 알아봤습니다.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